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을 위한 AI, A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AI 툴을 사용하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챗 GPT, 제미나이, 클로우드 같은 이런 모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LLM이라고 부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이고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즉 데이터를 언어화해서 언어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프롬프트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LLM은요. 네. 거대하다라는 건데 1,0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챗 GPT는 LLM, 발음도 어렵네요. 그쵸? 자, LLM 기술을 이용을 해서 대화 형태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챗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귀를 알아듣고 글을 써주는 똑똑한 비서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LLM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발음 진짜 어렵네요. 네, LLM. 네.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예측 기반의 언어 모델입니다. 자, 예측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네,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쓴 사람이 아침에 등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안경 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일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조건이 붙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어, 밑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다음 단어가 올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단어들이 지금까지 완성된 퍼즐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 다음 퍼즐이 올 위치, 그러니까 어떤 퍼즐이 다음에 와야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밥을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올 수 있는 것은 먹는다도 될 수 있고, 나는 밥을 준다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밥을 만든다도 될 수 있고, 잔다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나요? 밥을 잔다?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패턴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가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된 단어 먹는다는 다음의 예측이 새로운 조건이 되어서 먹는다 다음에 또 올 단어들.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반찬을 먹는다, 이런 말들이 뒤따라 올 수 있는 이유가 이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결국 프롬프트라는 거는 AI 출력을 제어하는 키 역할을 하는 건데요. 프롬프트는 LLM의 확률적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맥락과 규칙을 따를 건지를 지정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하죠. 역할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경험 많은 마케터예요. 당신은 예를 들어서 법률 전문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주게 되는 겁니다. 범위를 좁혀주게 되면은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은 영역으로
높여지게 되기 때문에 다음의 단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톤앤 매너를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도 걸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를 쓸 때 결과를 존댓말로 5문장 이내로 요약해줘 라고 한다면은 그 조건에 맞는 확률에 맞게 출력의 길이라든지 형식, 문체들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n context learning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맥락을 부여하는 겁니다. 프롬프트에서 긍정, 부정을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분류 및 작업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LLM은 예측 기반,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지만 프롬프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도를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AI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애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것과 서울에서 애인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범위를 좁히는 것. 그것이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GPT나 이런 LLM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in context learning을 얘기를 할 거예요. in context learning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프롬프트 내에 제공된 예시들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롬프트 안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나올 말들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in context learning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을 제로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예시를 주는 것을 원샷,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그런 예시들을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 하면 퓨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주의점이라고 여기 적어 놓긴 했는데 in context learning 자체는 모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라는 임시 작업 공간에서 다음의 예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GPT로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in context learning이라든지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프롬프트에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먼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분류해줘. 예시를 주는 거죠. 예시를 주는 건 샷이라고 했죠. 자, 문장.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답, 긍정. 기분이 매우 별로야. 부정. 그러면 이제 분류할 문장으로 이번 주 정말 피곤했어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긍정으로 평가해, 부정으로 평가해 라는 그런 예시를 줬기 때문에 아마 피곤했어의 결과는 부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으로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맥락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예시처럼 문장을 공손한 말투로 바꿔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줘. 이거 해주세요. 시간 대 시간 되시나요? 이거 알지? 존댓말로 바꾸면 이거 아세요? 이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아시죠로 바뀌었네요. 네. 제가 이거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하는 것처럼 이제 AI도 예측을 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시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참고해 질문에 답해줘. 서울의 수도는 어디야? 서울입니다.
서울의 수도가 아니죠.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서울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몇 번째 행성이야? 세 번째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도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빛의 속도는 얼마야? 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속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1초에 29만 9,792km를 가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들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긴 프롬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주제 메타인지, 형식 초등학생 고학년 눈높이, 길이 5문장 이내, 컨텐츠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걸 5문장 이내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제 컨텐츠를 예시를 준 겁니다. 자, 새로운 요청을 해볼게요. 작업 기억력 초등학교 눈높이로 5문장 이내로 컨텐츠 하고 땡땡. 그럼 이제 컨텐츠를 5문장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작업 기억력은 머릿속에서 잠깐 정보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능력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 더하기 5는 몇이니? 라고 물으면 숫자를 기억하고 계산하는 데 쓰이는 게 작업 기억력이야. 훨씬 더 쉬운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는 in context learning이라는 게 맥락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또 해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맥락을 부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도대로 만들고 싶을 때 좀 잘 안 되신다 혹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댓글창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은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쉽게 다가가는 AI 채널 애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